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석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리드, 코드 번호는 299660입니다. 현재 시각은 6월 11일 금요일 4시 50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특별히 볼만한 내용은 없는데, 일단 매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인데,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강해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로서 셀리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1등주, 1등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제약바이오가를 제가 많이 리뷰하는 편인데, 보면은, 이연자, 물론 관련은 없습니다. 이연자 같은 경우에 mRNA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고,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관련 없는데, 그래도 주가의 다른 종목들이 다 지금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가 되었든 아니면 코로나 백신이 되었든 거의 다 바닥에서 박박 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신풍제약이 좀 의미 있는 상승,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밖에 해석을 안 하고 있어요. 얘가 진짜 간다라고 확신을 할 수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정말 강합니다. 네, 추세가 정말 강하고 캔들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리면은 실제 투심이 조금 약간 위축이 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봉을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뽑아줬어요. 물론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지만 떨어지기 전까지는 올라간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분봉도 따지고 보면은 실제 강해요. 예. 현재 종가 마감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종가 마감조차도 15분봉 이상을 보게 되면은 이런 저항 구간대를 조금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주죠. 네, 그래서 아마 저항대야 지금 당장은 이런 데가 좀 저항으로 좀 걸릴 수 있는데 잘못 그렸다. 네, 이런 데가 지금 저항대인데 아마 다음 월요일 시장에서 이런 데를 좀 여기 위에서 자꾸 주가가 놀려고 한다? 그러면은 또 단타분들이 또 단타나 아니면은 좀 거래량이 또 생긴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 고점을 테스트하러 갈 확률도 높아 보인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려운 구간이지만 그래도 매수 강세라는 거는 어쨌든 주가는 또 올라갈 때도 항상 쉬어가거든요. 네, 쉬어가다 보니까 그냥 쉬어가는 구간이다 정도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국산 코로나 백신 하반기부터 임상 3상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그리고 제넥신 이게 지금 순서대로 나왔는데 예전에는 제넥신이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셀리드가 여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셀리드 같은 경우는 후보물질 ADCLD COV19에 대한 임상 1, 2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대한약학회에서 발표한 임상 1상 결과에 따르면 중증 이상 반응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험자 전원에서 중화항체의 형성이 확인되었고 8월 중 임상 이상을 완료하고 허가당국과 협의해 긴급 사용승인 신청을 검토한다는 목표다. 그래서 셀리드가 개발 중인 백신 국내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비교 가능한 제품군이 2종이라는 점이 다른 업체의 후보 물질보다 유리하다라는 점이다. 실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급락을 했어요. 근데 사실 D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나온 백신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도 중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등 지금 주가 상승률로 보면 대장주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기대감이 당연한데 근데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것도 원래는 간추려진 거죠. 임상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뭐 몇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임상을 진행해야 되는 게 원래 관례인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을 간추리겠다 해가지고 다른 이미 나와 있는 백신과 이제 비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른 종목들이랑 좀 달라요, 느낌이. 예. 진원생명과학도 DNA 백신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백신 허브가 주는 환상이라는 그 뉴스가 뉴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조금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제가 뭐 이데일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글로벌 백신이냐 아니면은 글로벌 백신 허브냐 아니면은 글로벌 백신 위탁 허브 국가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자체적인 백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허브가 아니라 백신 위탁 허브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면은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 허브 전략은 자칫하면은 안고 없는 찐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업계의 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 조건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백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괴리가 크다. 자체 개발한 백신 하나 없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을 한국 기업들이 대신에 아무리 많이 생산하더라도 그것은 백신 허브가 아니라 백신 위탁 생산 허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백신 주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원을 수천억 아니면은 수조 원대를 이제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80 몇억 원을 올해 그 도와준 게 680 몇억 원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 3상에 들어가는데 돈이 수천억 원인데 지금 680 몇억 원인가 밖에 안 해줬다. 그래서 백신 개발 전투 현장에서 실탄이 떨어져 폐색이 짙어가는 상황에서 허울뻔인 동료는 도움은커녕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부는 코로나 백신 임상 이상에 진행하는 기업들 가운데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량의 백신을 선구매하는 결정을 내릴 때이다. 그래서 지금도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아마 조만간의 핵심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어떤 기업이 정부에서 여기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가려질 것이다라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는 너무 강해가지고 악재가 나와도 호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근데 그거는 좀 다른 모멘텀이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매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하시게 되면요. 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들어가시면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무료 추천주를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 여기 AP 메신저 가시면은 네, 저희 카카오톡 친구를 맺게 되면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또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